자, 윤석열 대통령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노동은, 여러분들 노동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노동은 두 가지예요. 노동개혁은 첫 번째로는 뭐냐? 이른바 노조를 투명하게 하겠다. 노조는 있긴 있어야 되겠죠. 유니언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조라고 해서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노조라고 해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노동자의 권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인데 노조 안에서도 권력 집단이 있다. 노조 안에서도 노조비를 걷어가지고 또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걸 마치 암암리에 못되게 그런 돈을 후려치는 일이 있다. 회계가 불투명하다. 그건 안 되죠. 회계가 투명해야 돼요.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어디서 부패하지 않았는지 그 점은 명확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실제 노조에 가입된 사람보다 우리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러는데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대다수가 10명 중에서 7명, 8명은 노조가 아니야. 노조에 가입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비노조 근로자, 또 비정규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 사람들의 처우나 이 사람들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로자라면 정당하게 그 사람들의 권리를 정치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무슨 노조가 정치운동하라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것이 적법하게 확립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자, 연금 관련되는 내용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이다. 월 40만 원 인상은 약속을 했습니다. 더 올려주세요. 관련된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 다른 내용보다는 지금 연금과 관련해서 두 주먹을 불건 졌을 것 같은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국정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부 안이 없어서 제출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연금기획과 관련해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를 했는데 그게 왜 안 됐느냐. 정부에 안이 있느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해마다 이제 이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도 눈치 보면서 안 했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눈치 보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부담이 되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개선안도 보면 그냥 몇십 쪽짜리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안으로 내놓은 것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 초에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한 5,000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5,000페이지의 정확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 쭉 이제 올라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연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배종찬 소장도 내일 모레 60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금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기금 소진을 8, 9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땜빵이다. 땜빵식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해봐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땜빵이라도 빨리 하자. 조급증이 나서 빨리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금 소진을 8, 9년 정도 늘리는 모수 계획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가연금 지급을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연금 지급을 명문화하겠다. 어쨌거나 간에 그게 정부의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받는 돈만큼을 명백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기초연금 월 40만으로는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 적어도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집에서 살고 있으면 적어도 한 40만 원 정도는 돼야 아무리 취약 계층이라도 생활이 되지 않겠냐.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으로서 국가의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연금하는 민간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주면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 인상이고, 자, 두 번째로는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계획을 추진하겠다. 왜 그러냐면 낸 건 많이 냈는데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 시발시발 하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시발 돈은 우리가 다 냈는데 우리는 정말 혜택을 못 보는 거야? 그럼 나 안 내. 이런 정말 젊은 세대들이 시발시발 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 내는 거 있죠. 이 보험료의 인상 속도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 차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 공격, 시간차 전략을 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차 전략. 이런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정부는 발표해. 만들어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듬는 중인 겁니다. 자, 연금개혁은 법률개혁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이 관련된 내용을 정부가 제출하면 논의구조를 논의를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연례 행사했던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 불법은 안 된다. 불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근로 손실 일수는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해라. 일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인 것이고요. 자, 노조 회계 공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다. 하나는 꼭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비노조 근로자들이나 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좀 더 근간을 두겠다. 핵심을 두겠다. 무게중심을 두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투명성이에요. 회계는 어디 정말 노조 지도부가 아무도 모르게 이 노조를 운영하는 또 노조가 지원받는 예산을 후려치기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착복하면 안 된다. 불투명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노조 회계 좀 올려보세요. 노조 회계 공시에 90%가 참여해서 투명성을 높였다. 그 다음에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 같은 불공정 관행도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노조 간부가 권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특별 채용한다든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기아 자동차에 있었던 얘기. 소비자들은 정말 돈 다 내서 제대로 할인도 못 받고 차를 그대로 있는 가격대로 다 사는데 무슨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이겠죠. 무슨 뭐 퇴직을 해도 자동차를 할인을 대폭 받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직장에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그런 게 다 뭐냐 하면은 다른 노조가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그런 비용 부담이 오는 거죠. 회사라는 데서 뭐 땅 파서 차 팔겠어요? 땅 파서 흙으로 만들어요? 아담이야? 이브야? 흙으로 만들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윤 대통령은 지금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처음에 이제 대통령의 요 상태 그대로 두세요. 개혁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현안, 정혜전 대변인이 이제 진행을 했죠. 정혜전 대변인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안, 그 다음에 뭐 외교 안보 경제, 이런 순서로 쭉 질문을 받았는데, 아마 경제 쪽 분야에서 나왔던 질문으로 기억이 나요. 다 경제 쪽 신문인가요? 뭐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기자 순서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체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크게 경제 부분에 달라진 게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졌다. 신성장 동력이 뭐냐?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원전, 또 하나가 뭐죠? 방산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해외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강조하고 정상회담하는 국가들 유럽의 폴란드나 체코나 또는 노르웨이나 루마니아나 이렇게 계속해서 네덜란드나 회담을 가지고 네덜란드는 이제 반도체고 그 다음에 폴란드는 방산이죠. 그 다음에 중동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총리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무함마드 대통령 이런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원전과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원전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1,000조에서 한 2,000조 정도 될 거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자, 두코바니 원전을 이제 24조 원을 수주를 사실상 한 건데 지금 뉴스 보도가 나온 게 뭐 조선일보 단독이든 우리 아시아투데이 단독이든 간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야, 원천 기술은 우리 건데 한국이 야, 니들 계약 못해. 아니, 원천 기술 우리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딴지를 걸고 목리를 부리죠. 그게 이 새끼들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고 이럴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원전의 양대 산맥이 원천 기술로 보면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영국 뭐 이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이제 망가져가 거의 쫄딱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직접 건설을 하거나 가성비 있게 경쟁력 있는 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일찌감치 탈락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꺾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15년 만에 체코의 두쿠바니 원전 수주에 우리가 경쟁을 붙었는데 이때도 이제 미국은 애당초 떨어졌어. 중국도 다 떨어졌고 최종적으로 맞붙은 게 프랑스하고 우리나라예요. 앞으로도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곳곳에서. 근데 우리가 프랑스를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새끼들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딴지를 여러분들 왜 걸겠어요? 야, 로열티 좀 내. 그러니까 삥 뜯는 거죠. 삥 뜯으려고 그러는 거죠. 야, 24조니까, 야, 새끼. 야, 한 20% 내놔. 야, 한 5억 정도, 5조 정도 내놔. 이런 거죠. 근데 5조 정도를 우리가 이 웨스팅하우스 이 새끼들한테 주면은 우리 마진이 팍 떨어져요. 팍 떨어져. 막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딱 하니까 기자의 질문은 이거예요. 기자의 질문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자칫 수주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뭐 상당히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한전 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잠 못 이룰 거예요. 잠 못 자는 시애틀이나 잠 못 자는 서울 밤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다 교통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 이 자식들이 뭐 덤벼드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했어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웨스팅하우스 이 뚱딴지 같은 녀석들이 시비 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새끼들이 더 범접 못하도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따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이제 정식 계약인데 윤 대통령 표정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근데 이걸 너무 공식적으로 드러내면 웨스팅하우스 같은 데도 막 뭐 워싱턴에 이 트럼프나 이런 데 로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트럼프한테 뭐 선거 자금 한 2조 때려주고 야
한국이 우리 깔보더라. 네가 대통령 되면 좀 한국 좀 까주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표정을 보니까 해결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원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